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국 혁신당 대표의 예측에 대한 뜨거운 뉴스입니다. 그는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복잡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기본 질서와 안보에 큰 위협을 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중형을 구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 대표는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형 예상도 밝혔습니다. 김용현은 30-35년, 이상민은 25-30년의 징역형이 구형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는 이들이 내란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의 심각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면 그의 정치적 경력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조국 대표는 형사법 전문가로서 이러한 예측을 내놓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징역 15년 구형 사건을 바탕으로 구형량을 추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이석기 전 의원의 사례와 비교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정 싸움이 아닙니다.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조국 대표의 무기징역 예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주변 국무위원들에게 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향후 정치적 풍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와 법,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구형 결과와 정치적 변화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 사건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봅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예측은 그가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 행보를 걸어왔는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저지른 여러 행위들이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국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내란 사태 관련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럴 경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들의 행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조국 대표가 예측한 구형량은 그동안의 정치적 배경과 상대적으로 높은 중범죄로 인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내부 고발자나 관련 증인들의 출연 여부가 이 사건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정 싸움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스캔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많은 이들의 참여가 필요하죠. 조국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정치적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향후 선거와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더욱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도 그들을 향한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는 정치적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구형량은 정치적 상징성 역시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우리는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정치적 진실과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판단뿐 아니라 사회의 여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존재감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각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대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이번 사건은 모든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진상과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 예측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각자의 의견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해지는 이 시기에 우리는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더욱 고민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차례입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더 고민하고 뚜렷한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우리는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